사랑하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 과연 불효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왜 이토록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곤 하는 걸까요? 누군가에게는 쉬이 꺼내기 어려운 개인적인 고민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이 어려운 선택은 우리 사회 모두가 직면한 거대한 변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혼자 속으로만 사귀던 이 고민에 대한 위로와 해답을 찾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을 통해 시청자분들은 효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차원에서 깊이 이해되어야 할 복합적인 주제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재된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볼까요? 어둠이 내린 밤, 홀로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간병하며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는 중년의 자녀분들, 아마 적지 않으실 겁니다. 손에 들린 요양원 안의 책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차마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밤늦도록 고민에 잠기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어버렸죠. 사랑하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자녀들은 깊은 내면에서부터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과 함께 쉬이 떨쳐낼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가족 회의 테이블에 앉아 부모님 부양 문제를 꺼내면 이내 침묵과 한숨만이 오갈 뿐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하는 장면도 이제는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선택은 유독 무겁고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효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온 문화적 배경 때문일까요? 이 선택은 단순히 돌봄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텅 빈 집 거실에 홀로 앉아 계신 노부모의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미어져 오는 것은 인지상정일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불편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이 깊은 갈등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효라는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대가족 중심 사회에서는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고 봉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도리이자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자녀뿐 아니라 손자, 며느리, 사위까지 온 가족이 힘을 합쳐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가능했죠. 하지만 현대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졌고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저출산으로 인해 자녀 수가 줄어들면서 부모님을 온전히 봉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효의 이상과 현실적인 한계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직장인이 업무 중에 노부모의 안부를 걱정하며 몰래 통화하는 모습, 명절날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부모님 부양 문제에 대해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 장면들은 바로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충돌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시일 겁니다. 사극에서 보던 효행 장면과 뉴스에서 접하는 노인 돌봄 관련 통계 그래프가 교차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전통적인 효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지만 변화된 사회 속에서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개인의 역량을 넘어선 돌봄의 필요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개인의 역량을 넘어선 돌봄의 필요성,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회 시스템의 등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제는 한 개인이 부모님을 온전히 돌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죠.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노환으로 인한 신체적 제약이나 치매 같은 질병 앞에서 자녀가 감당해야 할 육체적, 정신적 부담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양원과 같은 전문 돌봄 시설은 단순한 선택지를 넘어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는 물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며 세심한 케어를 제공하는 곳이죠. 이제 더 이상 돌봄은 가족만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확장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시스템을 선택하는 과정에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시설의 질은 충분히 만족스러운지, 우리 부모님께 맞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만만치 않은 비용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단순히 몸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남은 생애를 존엄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인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결정은 자녀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마음의 짐을 안겨주곤 합니다. 마치 부모님을 외면하는 것 같은 전통적인 효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기 쉽죠. 하지만 과연 이 선택이 무조건적인 불효로만 규정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죄책감을 넘어선 새로운 관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결정이 부모님과 자녀 모두에게 새로운 형태의 평화와 관계를 재정립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거든요. 전문적인 돌봄 속에서 부모님께서는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고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며 활력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홀로 외로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활동하며 삶의 즐거움을 다시 발견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분명히 존재하죠. 자녀들 역시 간병의 부담에서 벗어나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오롯이 사랑과 교감으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지친 몸으로 의무감에 사로잡혀 부모님 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님의 안녕을 빌며 행복한 순간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사랑하는 자녀로서 부모님 곁을 지킬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새로운 관계 정립의 시작일 겁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행위는 단순히 한 가족의 딜레마를 넘어 고령화 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복합적인 질문이자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효라는 가치가 개인의 책임 영역을 넘어 사회적 돌봄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죠. 돌봄 시스템의 발전과 개인의 감정적 해방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과연 불효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전통적인 효의 굴레에서 벗어나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사회적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것이 때로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최선의 삶을 찾아주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죄책감이 아닌 용기 있는 결단이자 사랑의 또 다른 깊은 표현 방식인 셈이죠. 완벽한 봉양만이 효가 아니라 부모님의 행복과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효가 아닐까요? 이 고민 앞에서 힘겨워하는 모든 분께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위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문제는 더 이상 숨겨야 할 개인의 고뇌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과제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깊은 고민에 작은 위로가 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효의 의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고통스러운 선택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사랑과 돌봄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든 분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가장 소중한 효일 테니까요. 우리가 직면한 고령화 사회의 또 다른 단면, 다음 이야기에서는 웰다잉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준비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